네, 자치단체의 비전과 과제를 들어보는 시간. 이번에는 익산시 순서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자, 28만 명이 모여 사는 도시 익산시. 아마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올해 가장 핵심을 두거나 또 화두로 삼고 있는 거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잠깐 짧게 요약해 주신다면요. 먼저 그 28만 명이라는 그 표현은 조금 시정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가 30만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서 예. 29만이 최근에 무너졌는데 또 우리 사회자께서 28만으로 갑자기 또 강도를 지켜버렸어요. 현재 예. 28만 8천 명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 걱정이 사실 제일 많고요. 예. 그래서 저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그 인구가 이제 빠져나가는 것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거거든요. 전에는 우리 장기 성장 동력 중심으로 시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 친화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지금 환경 친화 도시 선포를 작년 연말에 하고 예. 모든 시정에 중점을 거의 다 두고 있습니다. 예. 환경 친화 도시. 예. 예. 나중에 환경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익산하면 KTX 예. 그리고 익산역 떠오릅니다. 오래전부터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익산이 교통의 요지다 이런 얘기가 많았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익산역이 상당히 발전을 해온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 호남선이 이제 KTX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 뒤로 5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익산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를 봐야 된다라는 당위론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고 이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예, 익산이라는 도시는 100년 전에 철도로 인해서 발달한 도시입니다. 근데 다시 100년 만에 또 KTX라는 그런 새로운 또 전기를 맞이를 했어요. 과거 철도 그런 이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또 북한의 대륙 철도길이 열리고 되면은 이제는 우리도 철도로 유럽을 여행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익산에 새로운 또 미래, 새로운 100년 대계를 지금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라는 부분은 조금 뒤에 다 같이 제가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제가 여쭤본 부분은 KTX로 인해서 익산시가 좀 경제적으로 좀 덕을 좀 받느냐, 효과를 받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들을 여쭤봤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거니? 익산이 KTX 개통을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를 좀 해놨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서 익산역을 경유를 하더라도 거기에 내려서 머무를 유인이 지금은 거의 없어요. 예. 그것을 좀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예. 앞으로 이제 차기 이제 미래 100년 대계라는 게 그겁니다. 예. 그렇다면 어쨌든 그 말씀하신 것이 일종의 유라시아 대륙 철도라고 이제 해서 대륙을 관통하는 기점 역할을 하겠다. 처음 출발지 역할을 하겠다는 이런 건데 그런 원대한 비전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당장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좀 손에 잡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빨리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민들이 바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선 그 중장기적인 사실은 대책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당장에 우리가 그 승객들, 이용객들을 몇백 명, 몇천 명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우리 익산이 어떤 도시를 만들어가고 그래 갈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유라시아 철도 하면은 흔히들 그렇습니다. 먼 미래에 있을 얘기인데 가당치는 얘기냐. 예.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예. 먼 미래까지 챙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예.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앞으로 유라시아 철도 출발력이라고 그럽니다. 출발력 경쟁이 시작이 됐을 때 거기에 끼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국가 철도망 계획이 금년도에 지금 그 새로 수립이 된데 그 제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인데 그 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아예 출발력 경쟁 자체도 저희들이 낄 수가 없는데 먼저 그 선행 단계 1단계 제 5차 국토 종합 계획에는 일단 반영을 해 놨습니다. 반영을 해 놓고 금년도에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국가도 용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대응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잘 간다면은 그 다음 단계는 또 저희들이 시민들과 힘을 합해서 반드시 이뤄낼 겁니다. 국가 철도망 계획의 일종의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발을 일단 담궈 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기회를 얻기가 포착하기가 힘들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기회가 안 오는 거지. 기회가 와도 저희들이 거기에 응모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그러면 또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됐다고 치더라도 언제 대륙 철도길이 열릴 것인가? 그렇게 또 의심들을 많이 가져요. 근데 사실은 대륙 철도길은 정말 우리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니? 우리는 남북 통일이 돼야만이 철도길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일과 관계없이 그것은 열릴 가능성이 많다. 지금 우리 측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이것은 대북 제재와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철도길을 계속 열어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또 북한도 거기에 지나가는 기차들한테 통행세를 받기 때문에 이것만큼 위화벌이 좋은 것이 없어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조만간 정말 우리 기대하지 않았던 순식간에 올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눈 뜨고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준비를 저희들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남북 관계 또 국제 정세와 다 물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닥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익산역 KTX 하면 이쪽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전주권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하다. 그런 불만들을 좀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접근 또 뭐 주차 문제 어떻게 좀 이것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 두 번째는 주차 문제입니다. 접근성 문제는 이제 육로 접근성은 자동차 전용 도로가 돼 있고 그걸 통해서 전주에서 20분 내지 25분, 군산에서 20분 정도 가기 때문에 뭐 육로 접근성은 그 문제가 없을 걸 보고 다만 이제 철도를 위한 접근성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걸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전주, 군산, 익산 간 셔틀 열차를 운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도권의 그 전철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그 KTX가 개통이 되면서 기존 국철구간이 많이 지금 놀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한 30%, 40%밖에 이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여유 공간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그 셔틀 열차를 운행하겠다 하는 구상을 하고 있고 이것은 또 국가의 방침하고도 지금 일치하고있습니다. 국가도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거니 서울에서 익산까지는 익산이 거점 지역이라고 해서 그 간선 철도 그 KTX 고속철도를 운행을 하고 익산에서 군산, 익산에서 목포, 익산에서 광주까지 별도로 지금 셔틀 열차를 운행하는 것을 용역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같이 발맞춰가지고 저희는 우리 지역에 또 소규모의 셔틀 열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은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통근 열차라고 있죠. 전동차라고 기억나시죠? 전동차 같은 형태인데 이제 신개념의 전동차 그러니까 수도권의 지하철 같은 그런 전동차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두 번째가 주차장 문제인데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시간 맞춰 기차 타러 익산역에 갔다가 주차할 데 없어서 낭패 보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대혁신 방안을 마련을 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주차 공간이 500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시에 1000면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1000면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운영 방법을 저희들이 쇄신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남부 주차장에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발레 파킹이라고 대리 주차 서비스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오시는 분들은 순서대로 주차 구역에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늦게 오시면 주차 구역에 이제 없는 분들, 그분들 오실 때는 저 직원들이 키를 받아서 빈 공간에다가 주차를 해주고, 예. 그러고 이제 찾으러 오면 다시 드리는 그런 이제 그 발레 파킹 제도를 도입을 했고, 또 우리 서부역에서 불과 1km가 안 되는 지점에 실용화 재단이라고 있어요. 그 농업 예. 기술 실용화 재단. 예. 여기에 250명의 주차장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평일날에는 쓰죠. 근데 주말에 놀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거기에 저희들이 픽업 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차를 받치면은 저희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익산역으로 바로 모셔다 드리고, 저녁 때도 또 반대로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주차면 수를 거의 이제 배로 늘렸어요. 그 위에도 유휴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계속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고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372면의 서부 주차장은 유료화를 시켰어요. 예. 유료화를 시킨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것은 최후의 보루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도 주차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도저히 없어 촉박해서 바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돈 내고라도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예. 사실은 바빠 죽겠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할 공간이 없어 차를 못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여유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옛날에는 주말에 가면 그 유료 주차장, 그때는 무료였었죠. 예. 공간이 오전이면 다 차버렸는데 지금은 예. 오후에 가도 100명 가까이 50명 넘게 항상 비어 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는 익산역에 주차 문제 때문에 KTX 놓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런 예. 것을 제가 장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객들의 반응을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이 발달한 도시에서는 관광객을 사실은 유치하기도 상당히 좋은 유리한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500만 관광 도시를 표방을 하셨더라고요. 예. 익산이 이제 그 미륵사지도 있고요. 왕궁리에 또 유적도 있고 상당히 찬란한 전통문화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관광객이 그렇게 활성화됐다 이렇게 느끼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구상이십니까? 지금 익산 관광의 특징은 일단은 매장 문화재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일일이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 관광지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 광활한 지역이 분산되어 있기 예, 때문에 하나로 그 여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왕궁에 있고 금마에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저희가 좋은 전기를 마련했어요. 미륵사지 석탑이 작년 연말에 20년간 부수를 끝나고 이제 준공을 했죠. 그리고 금년 1월 10일 날 또 현장에 미륵사지 석탑이 있는 현장에 국립 익산 박물관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미륵사지 석탑은 온 국민들이 교과서에도 다 봤기 때문에 누구든지 향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국립박물관이 됐다고 하니까 지난 한 달 동안에 무려 26만 명이 다녀갔어요. 익산으로서는 참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한 번 왔다 가신 분들이 완전히 감동을 하고 가세요. 기존의 국립박물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 13번째 박물관인데 기존의 12개 박물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컨셉으로 지금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뭔지, 그것은 유적 밀착형이다. 미륵사지라는 거고 같이 있다는 거, 큰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그 유적을 경관을 해치지 않게 지하로 집어넣었어요. 지하에 있는 그 박물관 우리나라에 첫 시도입니다. 지하 2층으로 지금 쳐놨는데, 그래서 지하 그 유적을 경관을 해치지 않고 있고, 세 번째는 그 디스플레이, 전시라고 하죠. 그 전시 기법이 정말 최신 전시 기법이기 때문에 그 전시 통로를 따라서 관람하다 보면은 누구든지 감동을 하게 돼가지고 다시 오게 된다. 다시 보고 싶어진다. 쉽게 말하면 익사회라는 곳, 우리 전라북도 익사회라는 곳이 이렇게 대단한 곳이었는 것인지 정말 훌륭했구나. 여기에서 이런 유적이 정말 나왔다니까. 처음에 말로만 들을 때 실감이 안 나는데 직접 보니까는 이제 감동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관광 상품을 저희들이 좀 확산을 시켜서 전체 하나로 묶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아서 막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시간 관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도시들이 다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광 자산은 굉장히 훌륭한데 여기에서 좀 숙박도 하시고 그러면서 좀 소비도 좀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게 참 어려운데 그 방안이 있으십니까? 우리 익산은 그렇습니다. 이제 관광으로서는 사실 전주, 군산 인접지에 비해서 후발주자거든요. 후발주자면은 뭔가 이제 차별성 있게 접근해야 그런 말씀하셨던 체류형 관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야간 관광입니다. 야간 관광. 지금 미륵사지나 왕궁은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복원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저녁에 홀로그램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밤이 되면 다시 나타났다가 예. 또 아침이 되면 이슬같이 사라지는 예. 이런 관광 상품을 개발을 하면은 그걸 보기 위해서 저녁에 오면 안 자고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 군산이나 전주를 왔다가 저녁에는 익산 와서 야간 관광을 보고 주무시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예. 지금 그래서 저희 관련 업체와 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많은 예산이 들 걸로 그 예상은 되고 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 걸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이곳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야간 관광을 우선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밤에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첫머리에 환경 친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가장 중점을 둬서 하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환경 하니까 이 얘기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익산시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뉴스가 아마 장전말에 관한 뉴스일 예,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비극적인 사태인데 익산시에 사실 사과도 했고요. 그냥 그렇습니다만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냐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피해에 대한 구제 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거냐 이런 것들이 여러 과제가 남아 있는데 일단은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간단하게 표현하시면 보고 계십니까?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 피해를 보신 주민들 또 가족들한테 정말 무한한 심심한 애도의 정말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런 일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익산에서 벌어졌어요. 예.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원인을 얘기를 하자 보면은 사실은 핑계 같기 때문에 이제 긴 얘기를 저희들이 않겠습니다만은 작년 11월 14일 날 정부가 그 비료 공장하고 암 발생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인과관계는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원인이 뭐냐고 이제 하다 보면 그건 길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 때는 더 언급을 않겠지만은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원상복구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주민들 마음을 다시 달래드리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충실하게 그것이 사후 관리가 될 것인지, 사후 조치가 될 것인지 이게 핵심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에는 사실은 그 국가 그러니까 환경부, 그다음에 도청, 익산시청 세 군데가 공동 지금 책임을 져야 돼요.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 환경부 국가는 사실 예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지금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우선 도하고 상응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예비비나 그렇지 않으면 긴급 예산을 사용해서 피해 대책을 마련하자 해서 도가 100억 원, 시가 100억 원, 200억 원을 가지고 긴급 대책을 12개 항목으로 마련해서 지난번에 송하진 지사님께서 우리 장년마을 방문하셔서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그 비료 공장을 어떻게 하든지 활용을 해서 다시는 이런 환경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산교육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산교육장. 그래서 거기 지금 그러기 위한 이제 용역이 시작이 되고 있고 그 예산을 이제 저희들이 정부에서 좀 해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마련한 사후 복구 대책 그리고 이제 국가가 마련해주는 그런 보상이나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장전마을을 예전의 모습으로 하루빨리 되돌려 놔야 되겠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환경으로서는 장전마을이 정말 모범적인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경 시범마을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응축해서 말씀드리면 친환경적인 그런 장전마을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했고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짚어서 말씀드릴 것은 이 주민들이 사실은 이 공직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불신이라고 할까요?
높은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전마을 사태가 처음 불거진 게 2016년도 일인데 이 문제가 이렇게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기까지 공무원들의 역할보다는 민간 뭐 변호사든지 시민단체 운동하시는 분든지 이런 분들이 꾸려져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익산시의 역할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원인 밝히는 데 있어서는 이제 민간 협의 중심으로 예. 그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개입하면은 예. 핑계 내지는 자꾸 방해만 돼요. 예. 거기를. 예. 근데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 협의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 진단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책임을 다하자. 예. 네, 그런 자세로 이제 나온 것인데 사실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죠. 예.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무원들이 주도를 했으면 그런 성과가 나왔겠느냐 또 하는 그런 의구심도 사실 예. 생겨요. 그래서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또 비판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저희로서는 그게 최선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는 결과를 엄연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사후 조치를 할 것, 대응하는 조치를 할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매주 저희들 간보위를 하는데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바로 장전마을이나 그렇습니까? 환경에 예. 대한 대책을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이 항상 짚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행정에 대한 좀 신뢰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익산시의 환경 문제 하면 또 이 악취 얘기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악취 때문에 시민들이 좀 불만이 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경 친화 도시를 선포한 거예요. 악취, 미세먼지, 또 이런 장전마을이나 해동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성장은 조금 더디더라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이제 챙겨야 되겠다. 해서 제가 정말 결단을 이제 한 것이 바로 이제 이겁니다. 악취 문제도 사실은 이제 뭐 물론 이제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또 익산에서도 좀 많이 부각이 됐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축산 악취를 비롯한 농촌 지역의 악취 문제까지 심화가 돼가지고 저희는 이제 악취와의 총력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환경 특별 사법 경찰관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직접 환경 사범을 단속을 합니다. 이제 경찰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해요. 그리고 거기 시민 감시단을 저희들이 또 대대적으로 확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또 단속 장비도 최신 장비들 저희가 우리 전라북도 유일하게 제일 먼저 최신 장비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직접 단속을 나가서 거기서 원인 파괴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이런 체제로 갖추기 때문에 이제 금년 여름에는 작년보다는 좀 많이 좋아질 거로 생각을 하고 사실은 작년 여름에도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한 개 업체가 악취 방지 시설을 하는데 여름철이 돌아오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여름철 기간 내내 그 악취 방지 시설을 개설을 고친다고 하다 보니까 그 냄새를 풍기해서 사실은 작년에 시민들이 고통이 많았습니다만은 올해는 이제 하절기 전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점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악취 문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국가식품 클러스터 얘기 좀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분양률은 지금 50%가 넘어서 상당히 그 많은 업체가 앞으로 입주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익산이 좀 식품 도시로 좀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고 어떤 일을 계획하실 것인지요? 저로서 좀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 중 하나가 이제 식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53.7% 90개 업체가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단계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마무리되면은 다음 단계 지금 해야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희망적인 것은 이제 금년에 우리 그 조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법인세를 5년 동안 감면을 해도 되기 때문에 입주 기업들한테는 큰 메리트가 될 것이고 또 이제 시에서 거기 입주하는 모든 종업원들한테 주거비하고 교통수당을 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불편했던 편의시설 이런 것 때문에 복합 문화 시설, 문화관이죠. 그것을 도하고 시하고 예산은 반반씩 돼서 지금 이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은
모든 불편상이 해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중견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입주가 좀 가속도가 붙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품 하면 익산이라는 도시가 떠오를 정도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시간 조금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그동안에 익산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익산시가 지금 날로 성장의 발판을 이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어려운 시민들의 삶의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민생에 최우선적으로 치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 문제, 그다음에 KTX 거점역 지정하는 문제, 또 관광 500만 관광 도시를 만드는 거, 그리고 식품 도시 동북아시아 식품 산업의 수도로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계획대로 자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그리고 JTV 시청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그 청사진은 늘 멋지게 그리는데 나중에 그 결과는 조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청사진만큼 멋진 결과와 또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